1994년 봄,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살고 계셨나요? 아직은 IMF라는 단어를 몰라도 되었고, 새 아파트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동네마다 학원이 우후죽순 생겨나던 때였죠. 현관문에 붙은 눈높이, 대교 스티커가 그 집 교육열의 바로미터였고, 삐삐를 차고 다니는 직장인들이 부러움의 대상이던 시절. 그때 우리는 믿었죠.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대학만 나오면 괜찮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젊음만 있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구본한 24살. 대학교 휴학, 그의 앞에는 복학이라는 길은 막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보나는 복학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네 문구점에서 500원에 산 구인정보 책자를 넘기며 그는 몰랐어요. 앞으로 1년 8개월간 겪게 될 파란만장한 회사 생활을. 지금 60대가 된 당신도 기억할 것이다. 그 시절 우리는 모두 간절했다는 것을. 성공에 대한 열망, 사랑에 대한 설렘,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이것은 한 젊은이의 첫 직장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가 겪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다. 경기도 외곽 합숙소. 1994년 4월 HS문화학습지 신입영업사원 연수원. 남자 10명, 여자 7명이 어색하게 자리를 잡았다. 새벽 6시 기상 나팔과 함께 시작되는 하루는 그야말로 군대식이었다. 김 과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식당을 가득 메웠다. 영업은 전쟁이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단체 구호를 외치며 시작되는 아침. 영업 멘트 훈련, 상품 설명법, 계약서 작성까지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나는 하루 속에서 본안의 시선은 자꾸만 한 사람에게 머물렀다. 조수경. 23살 수도권 4년제 국문과를 졸업한 그녀는 동기 중 가장 똑똑해 보였다. 교육 중에도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롤플레이 시간에는 완벽한 멘트를 구사했다. 하지만 수경이 가끔 보이는 불안한 표정을 본 보나는 걱정스럽게 그녀를 응시한다. 그렇게 하루하루 합숙소에 시간이 흘러가고 일주일째 되던 밤. 잠들지 못하고 복도를 서성이던 보나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놀랍게도 수경이 혼자 앉아 멀리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둘은 옥상에 있는 휴게벤치에 앉았다. 4월의 차가운 밤 공기가 볼을 스쳤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영업이 무서워요. 수경의 솔직한 고백이 시작이었다. 그렇게 당당해 보였던 그녀도 자신과 같은 불안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보난도 마음을 열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면접 때 인사부장님이 영업만 잘하면 인사팀이나 교육팀으로 발령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어렵겠지만 우리 열심히 해봐요. 그날 밤 둘은 각자의 사연을 털어놨다. 수경은 동인천에서 철물점을 하는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고 졸업 후 8개월 동안 여기저기 원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고 했다. 여자라는 이유로,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보난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의 건설회사 부도, 복학 포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애매한 처지. 고졸보다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대졸보다는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중퇴자의 서러움. 어느새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수경의 작은 손이 보난의 손 위에 살며시 올려졌다. 그 순간 보난은 알았다. 자신이 수경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수경도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나갔다. 어렵게 우리 HS문화 16기는 2주간의 합숙 마지막 밤을 맞이하였다. 합숙소 건너편 1층 식당에서 종강을 축하하는 회식을 시작하였다. 강사진 5명과 교육생 17명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김 과장이 소주병을 들고 건배사를 외쳤다. 내일부터는 진짜 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소주와 맥주가 자유롭게 오가면서 평소 경직되었던 분위기가 풀렸다. 동기들도 하나둘씩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우수교육생 상을 받은 동수는 영업이 무서워 죽겠다고 투정을 부렸고, 정우는 부모님께 중견기업 사무직에 입사를 했다는 거짓말을 고백했다. 여자 동기들도 마찬가지였다. 정희는 혼자 아파트 돌아다니는 게 불안하다고 했고, 미선이는 허세를 부렸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술이 돌자 이야기는 더욱 솔직해졌다. 고시 포기한 사연, 교사 임용 탈락 이야기, 50대 1의 경쟁률 앞에서 좌절한 경험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경이는 어때? 넌 학교 성적도 좋았을 텐데. 갑자기 화살이 수경에게 향했다. 수경이 소주잔을 비우며 쓴웃음을 지었다. 저도 졸업하고 8개월 동안 30군데 넘게 이력서를 냈는데 다 떨어졌어요. 면접도 못 보고 서류에서 떨어진 곳만 해도 10곳이 넘었다는 그녀의 고백. 그때 한 동기가 농담조로 말했다. 수경이 너는 예쁘잖아.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면 되지. 수경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본안이 나섰다. 수경 씨 말이 맞아요. 서로 응원하면서 열심히 해봅시다. 술에 취한 수경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순간 술의 힘을 빌어 본안이 벌떡 일어나 수경을 끌어안았다. 뭘 그런 소리야. 우리 함께 해보자. 깜짝 놀란 수경이 본안을 살짝 밀친다. 하지만 싫지는 않은 표정이다. 술자리가 파한 후 본안과 수경은 자연스럽게 근처 포장마차로 자리를 옮겼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둘만의 시간이 흘렀다. 수경이 소주잔을 돌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보난 오빠. 수경은 술에 취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다. 대학교 4년 내내 아르바이트와 공부만 했기 때문이었다. 편의점, 카페, 과외까지 하면서 등록금을 벌어야 했던 그녀에게 연애는 사치였다. 남자와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처음이에요. 수경의 목소리에는 서러움과 애잔함이 묻어 있었다. 본안도 마음을 열었다. 자신도 군대 가기 전까지는 공부만 했고 전역 후에는 취업 걱정뿐이었다고.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주는 기분이에요. 수경의 입술이 희미한 술래음과 함께 본안의 입술을 스치는 듯 다가왔다. 그날 밤 둘은 서로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불안했던 미래, 외로웠던 과거, 그 모든 것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다. 어느새 새벽이 되어서야 합숙소로 돌아온 그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꼭 껴안았다. 그 순간 그들은 알았다. 서로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둘은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생겨났다. 그 특별함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제 진짜 영업 현장으로 나가야 할 시간이었다. 우리는 서로 경쟁자였지만 그 밤만큼은 가족보다 가까운 동지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을 준 사람이었다. 본안에게는 수경이 첫 번째 진짜 사랑이었고 수경에게는 본안이 첫 번째 남자였다. 그렇게 1994년 봄 두 사람의 인생이 얽히기 시작했다. 제2화 첫 영어 필드 동행교육. 2주간의 합숙교육이 끝나고 드디어 첫 출근 날이 왔다. 본안은 여행을 가는 마음으로 일주일치 옷과 양말, 세면도구를 가방에 챙겨 넣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사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강남 신사동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본안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수경은 어떨까?
조금 일찍 도착한 보나는 본사 1층 로비에서 동기들을 만났다.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며 서로 안부를 물었다. 그때 멀리서 김 과장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밝은 인사 뒤에 씁쓸한 소식이 따랐다. 아쉽게도 2명이 탈락했다. 여자 동기 1명, 남자 동기 1명이 출근을 못하겠다 연락이 왔다고 한다.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모두 짐작할 수 있었다. 17명으로 시작했던 동기들이 이제 15명이 됐다. 오전 9시 서울 경기 지역 영업사원들이 모인 대강당. 매주 월요일 전체 회의는 전주 실적 발표와 우수사원 포상으로 시작됐다. 사회를 보는 부장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지난주 최우 수사원을 발표하겠습니다. 강북사업부 2팀 강원식 계장님, 박수가 터져 나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강 계장이 무대에 올랐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강 계장님은 구리 교문리 지사에서 55건의 놀라운 실적을 올리셨습니다. 강당이 다시 한번 박수로 들썩였다. 보나는 옆 동기에게 작게 물었다. 교문리가 어디야? 거기 구리 쪽인데 학습지 전쟁터라더라. 영업하기 제일 어렵다고 소문난 곳이라고. 그런 곳에서 55건이라니. 보나는 감탄했다. 동시에 부담도 느꼈다. 강 계장이 마이크를 잡고 경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교물리는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발품을 팔았습니다. 하루에 200집은 기본으로 돌았고 거절당해도 또 갔습니다. 보나는 200집이라는 숫자에 입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각 팀별 배정이 발표됐다. 보나는 강북사업부 6팀 의정부지사, 수경은 여성사업부 2팀 동두천지사였다. 강당을 나오면서 보나는 수경과 잠깐 눈을 마주쳤다. 복도에서 삐삐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힘내자. 응, 오빠도. 각자의 팀으로 흩어지기 전 둘은 꼭 손을 맞잡았다. 의정부지사로 출발. 강북사업부 6팀은 김 계장의 에스페로와 박 계장의 봉고차 2대로 나뉘어 탔다. 보나는 김 계장 차에 탔고 창문으로 보이는 수경이 여성사업부 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다. 1시간여 만에 의정부지사에 도착했다. 지사장은 40대 중반의 인상 좋은 남자였다. 윤 과장과 악수를 나누며 반갑게 맞아줬다. 이번 주도 고생 많이 하실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 함께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월요일 점심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매일 식사를 할 단골집이었다. 아주머니는 HS 문화 직원들을 반갑게 맞아줬다. 첫 영업 현장. 점심을 마치고 드디어 실전 영업에 나섰다. 보나는 김 계장과 함께 에스페로에 올랐다. 신입사원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 한 팀이 됐다. 차 트렁크에는 24개월부터 7세까지의 일간 학습지 견본이 가득했다. 5층짜리 엘리베이터 없는 주공 아파트가 즐비한 단지였다. 김 계장이 가방에서 두툼한 일간지를 꺼내며 설명했다. 오늘은 제 뒤만 따라오세요. 1층부터 시작된 영업은 말 그대로 전쟁이었다. 김 계장은 능숙하게 인터폰을 누르며 자기소개를 했다. 어머니 옆집 아이들 학습지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열의 9은 거절이었다. 보나는 김 계장을 졸졸 따라다니기만 했는데도 벌써 다리가 후들후들했다. 5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반복하니 군대 행군이 떠올랐다. 그때였다. 3층 한 집에서 젊은 엄마가 문을 열어줬다. 학습지요? 잠깐만요. 우리 아이가 3살, 5살인데. 김 계장의 눈이 번뜩였다. 30분간의 진지한 상담 끝에 두 아이 모두 6개월 구독 계약이 성사됐다. 김 계장이 계약서를 받아들며 환호했다. 신입 선생님들 봤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이터에서의 휴식.
오후 4시쯤 김 계장이 첫날이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근처 주공 아파트 놀이터에 앉았다. 그네와 미끄럼틀 사이 벤치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했다. 김 계장이 학습지 영업 노하우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한다. 현관문 앞에 아이 신발을 보는 거예요. 빨래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유치원 체조복이 보이면 5세에서 7세 아이가 있다는 신호라고 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건 정말 팁인데 아이들 3살이 넘은 남편들은 아내 보기를 돌같이 한다고 했어요. 상담할 때 그 점을 노려 아이 엄마 허벅지에 6개월 쓰면서 6개월만 하세요.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며 상담이 성공한다고 아마 그건 그때니까 가능한 얘기 같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복귀할 시간이 되었어요. 오후 6시 각 팀이 속속 숙소로 돌아왔다. 12명이 모두 모이자 특별한 의식이 시작됐다. 목표 달성. 3개 팀이 동시에 구호를 외치며 숙소에 들어섰다. 이게 6팀만의 전통인 모양이었다. 한 방에 모여 실적 보고 시간이 시작됐다. 각 계장과 선임사원이 윤 과장에게 하루 실적을 보고했다. 목표 달성. 김종호 선생님 일간 세부 계약입니다. 목표 달성. 김 계장 일간 두부 계약입니다. 중간에 계약을 5건 이상한 사람들에게는 큰 박수가 나왔다. 신입 선생님들 첫날 치고 잘 따라와 줬습니다. 보고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위해 다시 그 식당으로 향했다. 하루가 이렇게 지나갔다. 첫날 밤 보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지만 김 계장의 성공을 직접 본 것이 큰 자극이 됐다. 삐삐를 확인해 보니 수경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음성 메시지로 수고하라는 따뜻한 말이었다. 수경의 목소리로 하루의 피로가 모두 풀리는 듯 했다. 그렇게 첫날 밤이 깊어갔다. 제3화 위험한 선배의 교훈. 셋째 날 아침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보나는 삐삐를 확인했다. 수경에게 온 메시지가 있었다. 급히 식당 전화기로 전화를 걸었다. 반가운 수경이의 음성이 들려왔다. 보난 오빠, 괜찮아? 수경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안도감이 밀려왔다. 보나는 따뜻하게 대답했다. 너는 어때? 오빠, 정말 힘들어. 어제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한 건도 안 됐어. 수경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동두천지사에서의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둘은 서로의 힘든 마음을 나누며 위로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수경의 목소리만으로도 보나는 힘이 났다. 서로 격려하며 사랑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표현했다. 이번 주 끝나면 본사에서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 꽃게찜 어때? 좋아. 그것만 생각하고 버틸게. 통화를 마치고 보나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영업 준비를 했다. 수경이 있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3일차 영업이 시작됐다. 보나니 에스페로에 타자 김 계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보난 선생님,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차가 의정부 시내 아파트 단지로 향하면서 김 계장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1년 전 팀에 있었던 경욱이라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였다. 20대 후반에 정말 잘생겼고 운동도 많이 해서 여자들이 항상 주변에 있던 인물이었다. 보나는 호기심이 생겨 집중해서 들었다. 경욱은 영업 실력도 좋았다. 첫 달부터 실적이 상위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터졌다. 김 계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경욱이 영등포지사에서 영업을 나간 둘째 날 오후의 일이었다. 평소처럼 빌라가 많은 지역을 돌며 영업을 하던 중 다세대 주택 한 집에서 계약이 성사됐다. 4살 아이를 둔 젊은 주부였다. 계약서 작성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그 아주머니가 말했다. 선생님 수고하셨는데 차 한잔하고 가세요. 평소 같으면 정중히 거절했을 텐데 그날따라 경욱은 집으로 들어갔다. 아주머니는 20대 후반으로 꽤 매력적이었다.
남편은 주말 부부로 주중에는 집에 없다고 했다. 처음에는 정말 차만 마셨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계속 외로움을 호소하면서 경욱 선생님에게 달라붙기 시작했다. 경욱이 흔들린 것은 그때부터였다. 2일간의 실종. 차 한 잔이 술 한 잔이 되고 어느새 저녁이 됐다. 아주머니는 계속 경욱을 붙잡으며 혼자 있기 무섭다고 했다. 젊고 혈기왕성한 경욱은 결국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날 밤 경욱은 그 집에 머물렀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지사에서는 경욱을 찾아 난리가 났다. 삐삐를 아무리 쳐도 답이 없었다. 다른 팀원들이 영등포 일대를 뒤져도 찾을 수 없었다. 신입사원이 이틀째 연락 두절이니까 모두 미칠 지경이었다. 이틀 후 늦은 밤에야 경욱에게서 연락이 왔다.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사실 경욱은 그 아주머니의 유혹에 빠져 2일 동안 그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셋째 날 일이 터졌다. 김 계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그 아주머니 남편이 주말 부부라고 했는데 갑자기 목요일 밤에 집에 온 것이었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경욱은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 큰 소동이 벌어졌고 경욱은 겨우 도망쳐 나왔다. 그 남편이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쳤다. 경욱은 그 자리에서 해고됐다. 보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다. 천만다행히 경찰에 신고는 안 했고 합의금으로 마무리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영업 현장에 도착을 했다. 오늘은 혼자 해보기로 김 계장과 약속을 했다. 본욱이 먼저 앞장서고 뒤에서 김 계장이 사항을 보고 있었다. 보나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3살, 4살 아이들과 엄마들이 있는 곳으로 밝게 다가간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혹시 아이가 36개월인가요? 아니요, 28개월이요. 그렇게 커 보여요? 한 엄마가 대답을 했다. 엄마들은 자기 자식이 커 보인다는 말을 좋아한다고 교육 때 배운 걸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럼 아이 스티커 붙이는 거 좋아하겠네요. 보나는 특별 부록을 꺼내 스티커를 아이 손에 쥐어주고 붙이게 하자 아이 엄마가 깔깔거리며 웃는다. 이거 학습지죠? 한 달에 얼마예요? 네, 어머니 6,000원이고요. 지금 본사 홍보 기간이라 6개월 정도 하시면 작은 동화책도 선물로 드려요. 드디어 첫 계약이 이뤄지는 순간이었다. 이렇게도 영업이 되는구나. 보나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 설레임으로 가득했다. 영업의 길이 열리는 순간 같았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도 그런 집이 있었지만 내가 방문하는 집은 아이와 엄마들만 있는 집이 많았다. 경욱 이야기도 큰 교훈이었다. 정말 사회는 정그림을 다시 한번 느낀 하루였다. 오늘 밤은 누적된 피로로 바로 잠이 든다. 좌충우돌 보난의 첫사랑, 첫사회생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18을 목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저는 이 이야기 안 할 줄 알았는데 하게 되네요. 해주시면 연재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는 수경과의 사랑, 그리고 영업 우수자들의 타락 등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